존경하는 우리 이모경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은 잠시 멈춰 주십시오. 제 질의가 주질이 7분이고 보충질의 5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질의 연속성과 완결성을 좀 위해서 이번 한 번은 보충질의 5분을 좀 당겨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주질이 7분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분에서 3분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5분을 바로 사용하시는 그럼 건가요? 추가로 좀 더 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보충 질의로 바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주질의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유인천 장관님. 네네. 오늘 언론에 보도된 이 기사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좀 제 마음을 울립니다. 이 기사의 인터뷰의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장관께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관한 이런 입장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무위원으로서의 무책임한 발언보다는 가슴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가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누리는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 40년 노력해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무너진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뻔했다. 이러한 엄중한 이 사태를 놓고 국무위원으로서 또 정부 대변인으로서 국민께 드리는 호소 말씀을 읽었던 장관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하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시면서 본 의원의 발언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관께서 출석하지 않으셨던 그 회의에 장관께서 읽으셨던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그 말씀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오늘은 이 국회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국민께 장관이 그렇게 보고했듯이 저도 국민께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버드대 교수의 이 인터뷰 내용, 이 말씀을 가슴에 얹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호소문에서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국민이 겪고 계신 혼란과 고통에 대해서 사과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과 혼란을 초래한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윤석열이 대한민국 군대를 동원해서 이 국회의 권능을 정지하고 나라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 불법하고 우연적인 그 행동에 대해서 장관은 국민께 사죄했어야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관은 호소문에서 정부가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 때문에, 야당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 권능과 권한과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해서 이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한 이 국헌문란, 이것이 국회가 일으킨 것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장관께서는 국회를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 하신 말씀처럼 들립니다. 누가 읽어도 그렇게 들립니다.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다. 이것 역시 국회를 원망하는 그리고 국회가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입니까? 비상계엄 선포 후에 바로 안가 모임에 참석해서 내란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소추를 한 것이 아닙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장 긴급 체포돼서 구속되었죠. 이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혐의로 탄핵 소추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는 내용만으로 어떤 것입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대통령과 함께 안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그 경찰 병력 동원이 지금 4,200명이나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은 소수의 병력을 국회에 보냈다고 하지만 경찰 병력만 4,200명이고 현재 밝혀진 군대 특수부대만 해도 1,6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이 조지욱 경찰청장은 탄핵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대통령 윤석열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한,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탄핵 소추를 당한 것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20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것 역시 민주당이, 야당이 아무 잘못이 없는 국무위원들을 탄핵 소추해서 이 국정이 어려워졌다라고 야당을 지금 비난하는 이런 취지로 읽히는 글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어떤 자입니까? 그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한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 자입니다. 전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무죄가 됐지만 이것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것은 국기문란이다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처음부터 심각하게 훼손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그 직에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그렇게 많은 국민적 의혹을 샀던 대통령실의 관저공사 21g이라고 하는 작은 회사에 이것을 왜 맡겼고 그 공사 수주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그 배후에 있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 감사의 초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망발을 한 자입니다. 세상 역대 볼 수 없는 그런 최악의 감사원장이었어요. 대통령실 관저에 있는 초호화 스크린 골프장으로 의심받는 정진석 비서실장 이 자리에 나와서 창고라고 이야기했던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 대상에서 통째로 빼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감사원장이고 이런 자를 탄핵 소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장관께서는 그 오수문에서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이 일상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 이 비상계엄 하나를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 이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국민의 일상에 큰 위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은 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잘못이 없으면 왜 고개를 숙였습니까? 그리고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들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미 국무부 부장관인 커트 캠벨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각한 오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심각한 내정 간섭이 될 수 있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탄핵소추 가결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 탄력 회복성을 보여주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의 동맹과 한미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바로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이런 문제가 동맹 관계를 해치는 것이지,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이만은 미국 대사와 점심을 먹고 그날 오후부터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안보 1차장도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미국 대사의 전화를 안 받는 외교장관과 외교부 안보 2차장, 1차장입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한미 동맹을 완전히 해치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내용이 더 있습니다만 장관이 국민께 읽었던 이렇게 심각하게 내용의 본질도 모르고 왜곡된 사실이 아닌 이러한 대국민 호소문, 이것은 바로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란을 선전하는 자는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은 단순히 내가 쓴 게 아니고 정부 대변인으로서 그냥 읽은 것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국무위원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알아봤어요. 장관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총리실에서 심한 압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직을 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국민에게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담화를 발표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1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와, 그리고 동의한다면 국민께 이 내란에 정말 동의하는 국민들에게 이 내란의 목적과 내용을 잘못 이해하도록 만든 그 엄중한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뭐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실제적으로 물론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실제 저희들이 그것을 호소문으로 발표할 때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에 그런 뭐 여러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안타까운 이 혼란스러운 이 현실에 대한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호소문 자체로 그냥 저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사실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고요. 뭐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사과도 드리겠고요. 또 뭐 그 이외에 뭐 이런 부분이든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의 전체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또 뭐 나중에 제가 뭐 이 자리를 떠나면 훨씬 더 자유롭게 많은 의견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떠나서 자유로울 때 사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장관이 직으로 국민 호소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장관이 직으로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은 드린 것처럼 아니 저 개인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을 전제하지 마시고 무조건 국민에게 사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민께 사죄는 지금 뭐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하여간 충분히 의원님 말씀을 제가 가슴에 잘 담고 있겠습니다.